안녕하세요.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승부 예측 버프쇼,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이번 39회차 대상 경기는 드디어 개막한 유럽리그, 잉글랜드의 EPL과 독일의 분데스리가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방송부터는 저희 S버프의 유럽축구 전문가분들이 새로운 분석위원으로 합류하셨는데요. 팟캐스트 해축팬과 유튜브 채널 충무이키를 운영하고 있는 유럽축구 전문가 김현승, 서경석 분석위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미어리그 분석을 맡은 김현승입니다. 안녕하세요. 분데스리가 분석을 맡은 성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외에도 해축팬과 충무이키 다양한 크루분들이 저희 S버프 유럽축구 전문 분석위원으로 앞으로 많이 활약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가 승부처 승부예측 분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1번 경기 풀럼과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풀럼은 기본적으로 빌드업을 선호하는 팀입니다. 아직 후반 자원들인 골키퍼 그리고 센터백 라인이 영입이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수비적인 부분에 리스크가 존재하는 개막전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개막전 상대로 강력한 전방 압박을 구사하는 리버풀이기 때문에 후방에서의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의 PL 적응 문제도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실드에서 볼 수 있듯이 살라도 부진한 지난 시즌과 다르게 좋은 폼을 보여주었고 누네즈 선수도 득점을 기록하면서 기분 좋은 개막전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커뮤니티 실드에 나오지 못한 알리송 선수도 개막전에는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후방에서부터의 리스크 역시 사라질 것으로 보여지네요. 주전 베스트 11이 부상 없이 가동되면 리버풀은 큰 이변 없이 개막전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풀럼의 패배로 예상되는 경기죠. 풀럼은 프리미어리그 복귀전이 굉장히 험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변수가 거의 없는 리버풀 선수들이 풀럼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확실히 전력 차이가 큰 경기고 리버풀의 부상 변수가 없는 만큼 풀럼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이번 경기 우니온 베를린과 헤르타 베를린의 경기입니다. 서경석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리그 1라운드부터 베를린 더비가 성사가 됐습니다. 2020년 승격 이후 지난 시즌 우니온 베를린은 5위를 기록하면서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전반기 뮌헨과 도르트문트에게는 패배를 했지만 라이프치히를 잡아내며 리그 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이번엔 이적 시장에서 스위스 슈퍼리그 득점왕 조르당 시바체오를 영입하며 팀을 떠난 아워인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헤르타 베를린은 이동준 선수가 있는 팀이죠. 지난 시즌 강등 플레이오프에서 함부르크에게 역전승을 거두면서 극적인 잔류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스타트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프리시즌 경기에서 전패를 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포칼에서는 2부 리그 팀 브라운슈바이크에게 패배를 하면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의 승리가 예상되는데요. 프리시즌 분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니온 베를린이 많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전력의 안정성, 팀 분위기 모든 면에서 그렇죠. 지난 시즌에도 베를린 더비 3경기 모두에서 우니온 베를린이 모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우니온 베를린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네, 프리시즌 기세에서부터 큰 차이가 난 두 팀인 만큼 기세가 좋았던 홈팀 우니온 베를린의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3번 경기 뮌헨글라트바흐와 호펜하임의 경기입니다. 서경석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뮌헨글라트바흐의 주전 공격수였던 엠보로 선수가 AS 모나코로 이적을 했습니다. 또한 플레이어 선수도 부상으로 팀을 이탈해 있는 상황이라 개막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이런 전력 약화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시즌부터 팀을 이끌게 되는 파르케 감독의 전술이 다 녹아들기에는 프리시즌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아직 파르케 감독의 스타일이 묻어나오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시즌 11위를 기록한 호펜하임은 독일의 국가대표 라움 선수를 라이프리치에게 내주게 됐습니다. 영입으로는 샬케에서 리버풀도 임대되어 뛰었던 카박 선수를 데려왔죠. 이 팀 또한 감독 리스크가 있는 팀인데요. 22년 5월 안드레 브라이텐라이터 감독을 선임했고 프리시즌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즌에 돌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뮌헨글라의 무승부 혹은 패배가 예상이 되는데요. 두 팀 모두 감독이 새롭게 바뀌면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인데 전력상
주축 선수들의 이탈이 많은 위넨글라가 과연 호펜하임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많이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호펜하임의 전력이 조금 더 안정적인 만큼 우세가 예상이 되지만 무승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주축 선수들의 이탈이 있는 미넨글라가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지만 전력이 엇비슷한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예측하셨네요. 4번 경기 볼프스부르크와 브레멘의 경기입니다. 서경석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분데스리가에는 새로운 감독 선임이 굉장히 이번 시즌 많았는데요. 볼프스부르크 또한 감독이 교체가 됐습니다. 바로 중대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니코 코바치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요. 주요 이적으로는 미드필더의 스판베리 선수, 스위스의 오른쪽 풀백 은바브 선수를 지난 시즌 플럼에서 뛰었는데 영입을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감독의 새로운 선임은 언제나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니코 코바치 감독이 비록 미넨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프랑크푸르트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좋은 모습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주목해보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2에서 2위로 승격을 한 베르더 브레멘입니다. 브레멘을 승격시킨 감독인 올레 베르너는 88년생으로 굉장히 어린 감독인데요. 앞서 홀슈타인 킬에서도 좋은 지도력을 보였었고 브레멘을 한 시즌 만에 다시 1부 리그로 복귀시킨 것으로 보아 확실히 지도력이 있는 감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부 리그에서는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했던 만큼 득점도 많았지만 실점도 많은 경기 스타일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1부 리그에서 이런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통할지 혹은 수비적으로 돌아설지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볼프스부르크의 승리를 예상하는데요. 볼프스는 전력 보강도 아주 알차게 했고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승격팀 브레멘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변 없이 볼프스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네, 지난 시즌 부진했던 볼프스부르크가 전력 보강을 알차게 한 만큼 우세한 경기라는 예상이시네요. 5번 경기 보움과 마인츠의 경기입니다. 서경석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난 시즌 13위를 기록한 보움에 아주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난 시즌 팀의 주포였던 폴터 선수가 샬케로 이적하게 됐는데요. 폴터의 이적 공백으로 득점력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폴터가 10골을 터뜨리며 존재감을 보여줬음에도 34경기에서 단 38득점에 그칠 정도로 아주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시즌 역시 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폴터가 나가고 나서 딱히 공격진에 특별한 영입이 없었던 만큼 이번 시즌 역시 보움은 공격진에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인츠는 이젠 선수가 뛰는 팀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지난 시즌 8위를 기록한 마인츠는 스벤손 감독이라는 젊고 유망한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마인츠에서 단장, 수석 코제를 거치며 이제는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백스리 전술을 선호하고 더블 볼란테를 사용하면서 수비적인 밸런스에 중점을 두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는 감독입니다. 이번 경기는 보움의 무승부 혹은 패배가 예상이 되는데요. 보움은 지난 시즌에 비해 공격력의 약화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마인츠는 주전 센터백 니아키테의 이적으로 수비력에 허점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마인츠가 스벤손 감독의 세 번째 시즌에 접어든 만큼 감독의 전술적인 색채가 더욱더 진하게 팀에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움의 홈 경기이긴 하지만 마인츠의 지난 시즌 후반기 경기력이 좋았던 만큼 마인츠가 패하는 그림은 쉽게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공격력이 약화된 보움과 주축 수비수가 떠난 마인츠의 맞대결이네요. 지난 시즌 후반기 경기력이 좋았던 마인츠의 우세와 무승부를 예상하셨네요. 6번 경기 아우크스부르크와 프라이부르크의 경기입니다. 서경석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두 팀 모두 한국과 상당히 인연이 많은 팀들의 대결인데요. 아우크스부르크는 구자철, 지동원, 홍정호 선수가 뛰었던 팀이죠. 프라이부르크는 현재 정우영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인데요. 아우크스부르크는 지난 시즌 14위를 기록하면서 마르쿠스 바인치의 감독을 떠나보내고 도르트문트2에서 감독 생활을 한 에니코 마센 감독을 선임하며 변화를 줬습니다. 프리시즌에서는 성적이 좋지 못했지만 포칼에서 하위 리그 로네를 상대로 3-4-3 전형으로 나서며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4대0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슈트라이 감독이 오랫동안 팀을 맡은 걸로 유명한 팀인데요. 실제로 팀의 결정권도 감독에게 상당히 많은 만큼 굉장히 보수적인 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적인 팀일수록 팀 성적에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난 시즌 6위를 기록하며 큰 반등을 기록한 프라이부르크가 큰 이슈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번 시즌 또한 그와 비슷한 성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입도 알차게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프라이부르크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번 경기는 아우크스부르크의 패배가 예상이 됩니다. 최근 3차례 맞대결을 모두 프라이부르크가 승리를 했고 아우크스부르크가 최근 7경기에서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히 경기력이 안정된 프라이부르크의 우세가 예상이 됩니다. 네, 감독의 지배력이 강한 프라이부르크의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정우영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만큼 저도 프라이부르크의 승리를 기대하겠습니다. 7번 경기 리즈와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김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리즈는 제시마치 감독의 입맛에 맞는 영입과 함께 필립스 그리고 하피냐 선수를 내보내며 리빌딩을 강행했습니다. 생각보다 적재적소에 좋은 영입들을 성공시키며 괜찮은 프리시즌을 보냈는데요. 지난 시즌 상당히 많은 부상자들 때문에 고생했었는데 프리시즌 영입생 시니스텔라가 부상을 당하면서 약간의 리스크도 가지게 됐습니다. 영입된 자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영입생들이 얼마나 경기에 빠르게 녹아드느냐가 관건이겠죠. 울버햄튼은 제대로 된 센터백 콜린스 영입 이후 프리시즌부터 자신이 선호하는 백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과 다르게 조금 더 공격적인 축구 그리고 화끈한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주 득점왕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빠진 자리를 어떤 식으로 채우느냐가 시즌 초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여집니다. 황희찬이나 포덴세 아니면 지난 시즌 셰필드로 임대를 왔다가 굉장히 성공적인 임대 생활을 마치고 온 모건 긱스 화이트 선수가 이 자리를 두고 경쟁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리즈의 승리와 무승부로 예상되는데요. 리즈는 강한 전방 압박을 선호하는데 아무래도 시즌 초반 체력적인 여유가 있는 만큼 리즈 특유의 강한 압박으로 우세한 경기를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울버햄튼의 라울의 공백으로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울버햄튼은 백포로 전환하며 수비 강화에 초점을 둔 만큼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는 경기입니다. 네, 시즌 초반인 만큼 리즈의 강한 전방 압박이 효과를 볼 것 같다는 예상과 수비력이 강화된 울버햄튼의 버티기 능력으로 무승부 가능성을 예상하셨네요. 8번 경기 토트넘과 사우샘프턴의 경기입니다. 김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토트넘은 주전 윙백 듀오인 페리시치와 도어티가 지난 경기에 모두 부상으로부터 복귀하면서 완벽한 베스트 11을 갖췄습니다. 랑글레 역시 개막전 출전 준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외로 가장 중요한 건 미드필더진이죠. 사우스햄튼의 중원 압박이 미드필더에서 풀어내지 못하면서 답답한 경기력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소튼전에 워낙 강력했던 손흥민 케인 듀오가 이번에도 좋은 케미를 보여준다면 쉽게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우스햄튼은 프리시즌에 계속해서 백파이브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개막전부터 상대가 토트넘이라는 점에서 바로 백파이브 카드를 사용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 영입된 바주누나 아리보와 같은 자원들이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의외로 승산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콘테와 두 번의 맞대결에서 패배하지 않은 하스니틀이 이번 시즌에도 패배하지 않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토트넘이 중앙으로 통한 전개가 막히게 된다면 의외로 경기를 어렵게 풀어나갈 수 있겠지만 이른 시간에 득점을 기록한다면 의외로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프리시즌 동안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여준 손케 듀오의 활약이 좋았던 만큼 어렵지 않게 토트넘이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손흥민과 케인 찰떡 호흡을 보여주는 손케 듀오의 활약이 기대되는 만큼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9번 경기 에버턴과 첼시의 경기입니다. 김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에버튼은 지난 시즌 극적인 잔류를 성공했습니다. 프리시즌 동안 아직 팀이 완전히 갈피를 잡지 못한 모습인데요. 백스리와 백포 두 가지 모두 테스트를 한 것으로 보아 수비 전술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시즌의 부진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첼시를 상대로 수비적인 백스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영입생 맨닐이 마지막 친선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에 고든 르인과 함께 개막전 선발 라인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첼시는 험난한 이적 시장과 함께 어려운 프리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선수가 나갔던 수비진 보강을 계속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쿨리발리 선수가 빠르게 팀에 녹아들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불안한 후방이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에 따라 시즌 초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비적으로 나올 에버튼을 상대로 지난 시즌 좋지 못했던 이선 자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입생 스털링의 모습 또한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는 에버튼의 무승부 패배가 예상되는데요. 첼시가 의외로 고디슨 파크에서 승률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 5경기 1무 4패를 기록 중인데요. 이번 맞대결은 아직 팀 정비가 끝나지 않은 에버튼이 승리를 가져갈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첼시는 스털링이 빠르게 팀에 적응하고 있는 만큼 공격적인 면에서 에버튼을 압도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다만 최근 에버튼 원정에서 첼시가 이상하게 경기운이 따르지 않은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네, 아직 팀 정비가 끝나지 않은 에버튼인 만큼 첼시의 우세를 예상하지만 첼시가 이상하게 최근 에버튼 원정에서 고전했던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예상하셨네요. 10번 경기 도르트문트와 레버쿠젠의 경기입니다. 서경석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도르트문트는 큰 이변이 생겼죠. 주전 공격수였던 홀란드 선수가 빠지게 됐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홀란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데려온 세바스티앙 알레가 고아남으로 꽤 긴 경기 동안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 더욱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기존 팀에 있었던 유망주 무코코 선수와 새로 영입된 아데이미 선수의 활약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레버쿠젠은 포칼에서 하위리그 엘버스버그에게 4대3으로 패하며 충격적인 탈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팀의 주축인 비르츠와 프림퐁이 아직 부상에서 회복되지 못한 부분이 큰 변수로 보여집니다. 지난 시즌에도 비르츠의 부상으로 전력 약화가 우려됐지만 시크와 디아비의 공격력을 앞세워 리그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확실히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최근 다득점 경기가 많이 펼쳐졌고 최근 5경기 동안은 무승부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르트문트의 공격진에 부상 변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원래 이선 공격수들의 득점 지원이 워낙 화려한 팀인 만큼 이번 경기도 역시 다득점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레버쿠젠 역시 최근 공격력이 좋았던 만큼 이번 경기는 서로 난타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경기는 난타전을 예상하시면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측하셨네요. 11번 경기 레스터와 브렌트포드의 경기입니다. 김현승 위원님 이번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레스터는 방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영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포파나 메디슨 같은 주전 자원들이 방출 링크가 나오는 중이죠. 로저스 감독은 이런 상황에서 지난 시즌 임대에서 복귀한 선수들을 프리시즌에 기용하면서 있는 자원, 없는 자원 모두 끌어다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프리시즌에는 풀백을 안으로 좁히는 인버티드 풀백을 바탕으로 한 4-3-3 포메이션을 실험하고 있는데요. 윙포워드와 미드필더의 스위칭 플레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킨, 루이스 포터나 벤미, 히키 등을 영입하면서 알짜배기 영입 시장을 보냈죠. 지난 시즌 후반기에 에이스였던 에릭슨의 빈자리를 어떤 식으로 채우냐가 가장 큰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에 사용했던 4-3-3 포메이션을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즌 초반 변수는 수비 라인의 주전 아에르 피녹이 결정과 영입생 벤미가 얼마나 빠르게 팀에 적응하냐가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레스터의 승리가 예상되는데요. 레스터는 최근 브렌트포드전 4연승 그리고 1953년 이후로 브렌트포드에게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브렌트포드를 상대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레스터 입장에서 영입이 없는 것은 오히려 조직력 면에서 조금 더 우위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레스터가 유독 브렌트포드에게 강했던 만큼 레스터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12번 경기 맨유와 브라이턴의 경기입니다. 김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맨유는 턴하운 감독으로 팀을 완전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프리시즌에 많이 좋아지는 후방 빌드업 작업과 대형들은 돌아오는 시즌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3선 영입을 실패하면서 프레드 맥토미니 라인에 다시 봐야 될 것 같은 불안감도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개막전 상대가 좋은 압박을 자랑하는 브라이튼이라는 점에서 아직 완벽하지 않은 맨유가 부담이 될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방에서 프리시즌에 엄청난 폼을 보여준 마샬이 기회를 받을지 아니면 잡음이 많던 호날두 선수가 기회를 받을지 주목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이튼은 지난 시즌 후반기에 좋았던 3-5-2 포메이션을 그대로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후방 구조가 완성되지 않은 맨유를 상대로 얼마나 전진을 잘 막아내고 역습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가 이번 경기에서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벨기에 리그 득점왕을 기록하고 돌아온 은다브가 오자마자 좋은 결정력을 보여줄지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갑자기 첼시와 가까워진 쿠쿠렐라가 이번 경기에서 출전할 수 있을지가 큰 변수이겠네요. 이번 경기는 맨유의 승리가 예상되는데요. 앞서 계속 언급했듯이 아직 완벽히 완성되지 않은 테나의 후방 구조가 브라이튼의 중원을 어떻게 뚫어내냐가 이번 경기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프리시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테나가 방법을 찾아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약스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냈던 테아 감독의 역량을 기대하면서 맨유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13번 경기 슈투트가르트와 라이프치히의 경기입니다. 서경석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난 시즌 막판에 극적으로 살아남은 슈투트가르트죠. 이번 시즌에서 슈투트가르트가 스위스 취리, EPL의 브렌트포드, 라리가의 발렌시아를 상대로 다득점 승리를 거두면서 프리시즌 성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 시즌 실점이 많았던 백4 체제에서 백3 체제로의 전술 변화를 주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프리시즌의 모습이 정규 시즌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이프리치는 지난 시즌 4위를 기록했습니다. 테데스코 감독이 부임하면서 흔들렸던 팀을 재정비시키는 데 성공하고 DFB 포칼컵까지 땄죠. 하지만 이번 시즌 프리시즌을 보면 리버풀에게 5대0, 슈퍼컵에서 바이에른 뮌헨에게 5대3으로 패배하는 모습을 보이며 팬들을 걱정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데스코 감독의 능력을 다시 한번 믿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슈투트가르트의 패배를 예상하는데요. 두 팀의 최근 5경기 맞대결만 보더라도 슈투트가르트는 라이프리치를 상대로 한 골만 넣었고 모두 패배를 당했습니다. 5경기 동안 라이프리치는 총 12골 넣었고 두 팀의 상대 전적 그리고 전력만 보더라도 라이프리치의 압도적인 우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프리시즌에서 라이프리치의 수비 밸런스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리버풀, 바이에른 뮌헨 등 워낙 강력한 팀들을 맞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는 무난하게 수비를 해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객관적 전력에서 앞서 있고 최근 상대 전적에서도 라이프치히가 강한 모습을 보여온 만큼 슈투트가르트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14번) 경기 웨스트햄과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김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웨스트햄은 주전 센터백으로 영입했던 아구에르드가 프리시즌 경기에서 큰 부상을 당하며 수비 라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급하게 디오프를 팔지 못했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상대가 맨시티인지라 점유율을 내준 채로 수비를 하는 상황이 더 많을 텐데 맨시티의 공격이 불안한 수비진을 어떻게 막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주전 공격 라인이 역습 상황에서 얼마나 파괴력을 보여주냐가 변수가 되겠습니다. 맨시티는 프리시즌 경기를 커뮤니티 실드를 포함한 3경기만 치렀기 때문에 아직 실점 감각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홀란드가 들어오면서 바뀐 전술에 대한 적응도가 아직은 온전히 올라오지 못한 모습인데요. 여기에 후방 빌드업의 핵심인 주전 센터백인 라포르테가 부상으로 시즌 초반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처럼 아케 디아스 혹은 디아스 스톤스 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센터백 조합이 웨스트햄의 역습을 잘 막아낼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웨스트햄의 무승부와 패배를 예상하는데요.
맨시티의 확실한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이긴 하지만 맨시티가 지난 시즌 웨스트햄에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전체적으로 맨시티가 주도권을 잡는 가운데 웨스트햄이 한 방을 노리는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맨시티 특유의 점유율 축구가 웨스트햄을 몰아치겠지만 웨스트햄의 날카로운 역습 전개가 먹힌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맨시티가 우세한 경기가 되겠지만 웨스트햄의 날카로운 역습 변수를 감안해 무승부 가능성도 예상하셨네요. 네, 저희 위원님들의 분석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1번 경기 플럼의 패, 2번 경기 우니온 베를린의 승, 3번 경기 미넨글라의 승무, 4번 경기 볼프스부르크의 승, 5번 경기 보움의 무패, 6번 경기 아우크스의 패, 7번 경기 리즈의 승무, 8번 경기 토트넘의 승, 9번 경기 에버튼의 무패, 10번 경기 도르트문트의 승패, 12번 경기 레스터의 승, 12번 경기 맨유의 승, 13번 경기 슈투트가르트의 패, 14번 경기 웨스트햄의 무패입니다. 김현승, 서경석 두 위원님들 프리시즌 자료조사와 분석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유럽 리그의 이적 시장이 마감되지 않은 만큼 하루하루 새로운 이적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저희 분석이 마감된 후에도 여러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여기가 승부처 승무패 39회차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회차에도 더 알차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